네, 반갑습니다. 네, 5월 도프 물리학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에 도프 월 같은 경우는 지난 4월에 비해서는 조금은 평이하지 않았나 생각해요. 지난 4월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4월이 이제 컷이 좀 박살났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아마 컷이 좀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컷은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시간적으로도 이번엔 그렇게 빡빡하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지난 4월에 비해서는. 네. 그래서 뭐 정확한 컷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컷은 이제 분명히 4월보다 올라갈 거예요. 다만 얼마나 올라가냐?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4월보다는 그냥 할 만한 시험이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보다는 조금 어렵고요. 4월보다 좀 쉬운 그 정도 난이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아무튼 이제 저희가 또 문제 몇 개를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거 사실 요거를 이제 할까 말까 고민 좀 했는데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힘의 평형 같은 경우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음되는지 확인할게요. 네. 네, 되고 있죠? 자, 아무튼 볼게요. 여기 1랑 이 두 개 자석이 있고요. 저게 접촉된 상태로 지금 정지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나유선이 지금 A를 뒤집어서 정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기 보셔야 돼. 자, 가에서 이제 저울의 특정값이 지금 20N이다라고 있고요. 지금 무게가 각각 이제 10N, 자, 두 개 자석이 올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제 우리 보았을 때 1놈이든 둘 다 이제 중력은 10이 될 거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볼게요. 둘 다 어쨌거나 이제 중력은 둘 다 이제 동일하게 10. 그래도 중력은 10이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력은 뭐 당연히 이제 잘 모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어떠하냐? 마찬가지 나에서도 중력은 여전히 아래 방향으로 둘 다 10일 거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자면 지금 이제 자석이니까 어쨌거나 자기력이란 게 존재하게 될 거잖아. 맞지? 자기력이란 게 존재하게 될 건데요. 지금 이제 자기력이 얼마냐? 정확한 값을 몰라요. 다만 이제 같은데 10보단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가에서 자 보시면 자기력이 여기 자기력 쓸게요. 자기력이 이제 A 어때? B가 지금 당겨줄 거잖아. 맞지? 그래서 자기력이 아랫방향 F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B는 어때요? 자기력이 위로 A가 당겨줄 거니까 이 방향으로 F만큼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에서는 지금 서로 같은 크기니까 당연히 반발하겠죠? 자기력이 서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될 거다 볼 수가 있는 거죠. F가 자기력이고요. 10보다는 작아요. 자, 이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여기서 저희 가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거예요. 지금 이제 떠받치는 거. B가 A를 떠받치는 거. 지금 A가 둘 다 지금 정지하고 있잖아. 정지하면 뭐다? 전체 R자입이 0대 아니요? 즉, 한 벽이 0대 아니요? 근데 이제 봤을 때 A는 R의 중력, R의 자기력 두 개가 다 R이 작동하잖아. 그럼 B가 얼마? B가 이제 떠받들어 주는 게 얼마? 지금 10 플러스 F만큼 떠받들어 주어야 한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지? 이거는 이제 뭐야? A가 B를 누르는 힘이기도 하죠. 이만큼 이제 작동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마찬가지 보시면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중력이 R인데 자기력이 B로 작동하잖아. 네, 그럼 F가 10보다 작으니까 지금 이 둘을 따지면 R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B가 B를 위로 이제 떠받들어 줘야겠지. 맞지? 떠받들어 줘야겠지? 얼만큼? 10 빼기 F만큼 떠받들어 준다. 그럼 뭐다? A도 B를 10 빼기 F만큼 떠받들어 준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 힘을 이제 싹 다 더하면 지금 양쪽이 B가 받는 힘이 이제 둘 다 20이 되거든? 그래서 뭐냐? 여기 이제 저울이 B를 얼마? 저울이 B를 이제 이 방향으로 20의 힘으로 떠받들어줘야 둘 다 B 입장에서 R자임이 마찬가지 여기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볼게요. 여기 나에서 특정값은 당연히 20이 되는 거야. 근데 20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1. 자, 1 같은 거도 이거 잘 하긴 항상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작반의 관계 물을 때 거기다 배점 주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봤을 때 작반의 시의 적기가 뭐예요? 작은 반작용. 요거는
두 물체 사이에 A가 B를 이제 뭐 잡아끄는 거, 혹은 이제 뭐 미는 거, 아무거나 A가 B에게 작용하는 힘, 그거는 뭐다? B가 A에게 작용하는 요 두 개가 작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너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내가 잘해요. 잘 하는데, 너 이제 뭐 니은 보시면, 지금 이제 A 작용하는 중력과 이제 뭐야? A가 지구를 당기니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너희가 지금 외우세요. 사실 이 전반에서 중력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너희가 말만 바꾸면 돼요. 뭐냐면 중력은 뭐야? 지구가 물질을 당기는 힘이잖아.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중력이 나오면 항상 바꿔 쓰세요. 뭐냐?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꿨어. 그리고 뭐예요? 자 봤을 때 지구가 1, 그 다음에 A가 지구를 서로 작반이구나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이런 것들은 너희가 중력 나왔다 하면 이제 일부러 말을 바꿔 쓴 거예요. 너희가 다시 바꿨으면 돼요. 되겠죠? 이렇게 이제 확인하시기. 그 다음에 이제 A가 B를 누르는 힘의 이제 뭐 당연히 다가 크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기에 이제 6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이것도 사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네. 다만 이럴 때도 마찬가지 이거는 문제 풀 때 그냥 이제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역학 문제 풀 때 이런 거 같아 라는 거를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공부를 좀 적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리 문제 풀 때 약간 이제 습관이 이상하게 들려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약간 이제 문제 풀 때 좀 겁을 많이 먹거나 하는 경우는 이런 거 할 때 너무 급하게 풀어요. 이렇게 조금만 생각하면 알고 있는 거거든. 근데 너무 급하게 풀다 보니까 이거 할 때 이제 뭐 이건 거 같아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 날려먹어. 보기 가나다 중에 하나 때문에 그런 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문제 풀 때 역학 풀 때요 생각보다 차분하게 푼다 생각하세요. 이게 이건 거 같아 이거 제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물리뿐만 아니라 딴 것도 마찬가지인데 딴 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사실. 특히나 국어나 이런 거 마찬가지긴 한데 물리 풀 때 여러분들 조금 이건 약간 생각을 하세요. 항상 차분하게 푼다 생각하세요. 너희가 약간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뭐 롤 같은 게임 할 때 뭐 스킬 할 때 너희 차분하게 뭐 콤보 넣고 하잖아. 뭐 큐 넣고 하잖아. 마치 약간 그런 식으로 요거 할 때 차분하게 너희가 뭘부터 생각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한번 바라봐봐요. 네, 그러면 이제 너희가 기본적으로 훨씬 나아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바로 풀려가지만 그리고 다음에 이제 보기 가지만 일단 문제 읽으면서 여기서 이제 뭘 주고자 했지? 아니 뭘 붙고자 했지? 이걸 한 번만 생각을 하세요. 알겠지? 자 볼게. 자 문제에서 처음에 이제 속도가 3, 나중에 3, 나중에 2예요. 자 이런 과정인데 지금 이제 문제에서 자 뭐라 했냐? 1과 2에 길 1을 줬어요. 마찬의 길이를 줬습니다. 자 그럼 너희가 자 뭐를 떠올려야 돼? 우리가 실제 문제에서 힘과 함께 거리가 주어지냐 힘과 함께 이제 시간이 주어지냐 두 가지는 완전 다른 부분인데 이야기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제 힘과 함께 이제 시간이 주어질 때 혹은 힘과 함께 거리가 주어질 때 두 가지는 완전 달라요. 힘과 함께 시간이 주어졌다 이거 뭐야? 이거는 충격량이구나. 즉 뭐다? 델타 P구나. 이걸로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힘과 함께 거리가 주어졌다. 이거는 뭐냐? 이걸 이제 시계 문제가 뭐냐? 에너지의 변화를 말하는 거야. 1이니까 1. 되겠습니까? 일관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힘과 함께 이제 거리 좋잖아. 이거 뭐야? 에너지를 묻겠다는 이야기. 되겠습니까? 거리가 주어졌다는 것은 저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그거를 너희가 바라볼 수가 있어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수평이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자, 에너지. 자, 우리 간단하게 보시면 자, 우리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운동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속도 제곱에 비례하잖아, 맞지? 속도 제곱 1이니까 속도를 제곱해. 16에서 9번이었다가 마지막에 4가 되는구나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실제 이제 에너지 변화 얼마야? 에너지 변화가 여기서 이제 7 감소 여기에서 5 감소했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지? 네, 이거 될 거야.
근데 이제 뭐냐, 지금 이제 길이가 똑같잖아, 맞지? 우리가 저보다 힘과 함께 거리, 이 곱이 뭐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에너지 변화랑 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1과 2에서 거리가 같아요. 근데 이제 에너지 변화가 지금 7대 5잖아. 그럼 이제 그 힘이 얼마? 7대 5가 그냥 합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이거 묻는 거야. 그래서 자 뭐냐, 여기서 힘은 7대 5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나타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충격량, 요거는 뭐야? 충격량은 이제 요거는 이제 에너지 운동량 하나 묻는 거예요. 속도가 4에서 3, 3에서 2 이니까 힘이 이제 변화가 똑같죠, 맞지? 충격량은 맞지? 요건 똑같아요. 네,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간 통과할 때, 자, 걸릴 시간, 자, 인데요. 지금 이제 1과 2 거리가 똑같아요, 맞지? 네, 거리 똑같은데, 거리는 뭐예요?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얘 똑같아, 얘들아? 1과 2에서 얘 똑같아요. 근데 1과 2에서 평소가 얼마? 4에서 3이니까 3.5. 여기는 얼마야? 3에서 2니까 2.5구나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시간은 얼마? 시간은 반대로 5분의 7 걸렸구나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네,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거리가 나타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엄청 이제 뭐 이해는 안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문제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뭐 충격량, 뭐 같은 것들이 이제 뭐 샬라샬라 뭐 이야기하고 있잖아, 맞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너희가 여기서 문제 봤을 때 이런 것도 보이시면 좋아요. 그리고 수업 때 이야기를 이제 몇 번 했지만, 저희 이제 운동이라지 변화량, 요거는 뭐야?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2분의 m분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 v0 제곱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 여기 이제 나중, 여기 처음이잖아, 맞지? 이를 이제 너희가 잘 묶음이 뭐냐? 잘 묶음이 이제 2분의 v 플러스 v0 곱하기 뭐가 돼? 곱하기 7량 v 마이너스 v0가 됩니다. 즉 뭐냐면 여기보다 평균 속도와 충격량의 곱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여기랑 여기 운동이너지 하나가 얘가 문제 7대 5잖아? 7대 5인데 충격량 뭐야? 1대 1이죠. 똑같지? 그럼 평석이 얼마? 평석이 7대 5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가 있긴 해야 돼요. 되겠죠? 물론 여기 3이 지금 구해지기도 해, 사실. 구해지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중에 어려지는 게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이거를 좀 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넘김이 이제 저희 1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요거는 최근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9월 5월에 이제 약간 변화만 이런 보라신데요. 이런 문제는 이제 사실 경계점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경계점에 대해서 너희가 디테일만 잘해보시면 이 문제는 이제 거의 꼭이에요. 네, 꼭으로 보는 거야, 적고요. 자, 우리 먼저 봤을 때 물체가 지금 P2RS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과정인데요. 당연히 이제 증가속이고 속도가 이제 줄어들 거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볼게. 자, 문제 뭐랬냐? 0이랑 T0일 때, 즉 P랑 Q를 지나요. 즉 P에서 Q 갈 때 T0 시간이 이제 흘렀고요. 그 다음 R에서 S 갈 때, 이때 마찬가지 T0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이제 시간이 같은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 자, 볼게요. 경계점 나오면 그냥 이제 그래프 그려요. 그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자, 볼게. 내가 뭐냐면, 지금 이제 속도가 VT를 이제 나타내거든요. 지금 속도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 이건 다 보이잖아, 맞지? 이건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구간도 이제 T0, 마지막 구간도 T0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보니까 지금 거리가 3대 1이니까 평속이 얼마? 평균 속도가 3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되게 강조 많이 했던 거. 평속은 뭐야? 평속은 시간의 중점이 되는 거잖아. 기억나죠? 평속은 항상 이제 시간의 중점이야. 즉 뭐냐면 지금 이제 3이란 평속도요.
여기 첫 구간이 시간이 시 센터에서 우리가 이제 저 속도고요. 요 두 개 같은. 그다음 마지막 요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뭐냐면 항상 이제 시간이 시 센터일 때 속도가 평균 속도구나 볼 수가 있는 거. 그러면 가운데 Q에서 R까지 갈 때 마찬가지. 그때도요. 평소가 뭐다? 시간의 중간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잖아. 맞지? 시간의 중간이구나. 그러면 얘랑 얘 정중앙이 요거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정중앙이 저거구나. 그래서 뭐냐? 이때 G의 속도가 2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운데 Q에서 R 갈 때 평속이 있대. 거리가 4니까 시간 얼마? 시간이 2배가 되네. T0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이거 되겠지? 응, 이거 돼야 돼. 그럼 이제 우리 보았을 때 이제 끝났어요. 여기 이제 시간이 이제 봐봐 3일 때, 2일 때 여기 이제 시간 텀이 여기 근데 T0잖아. 절반이니까 여기는 이제 T0가 되는 거잖아. 2T의 절반이니까 그럼 시간 차이가 1대2잖아. 그럼 높이도 1대2로 내분하면 돼. 내분하면 우리가 몇 대 속도 나와요? 얼마가 돼요? 몇 대 속도가? 3분의 8이구나 하는 걸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분의 8. 되겠죠? 우리가 3분의 1, 3분의 2 차이 나잖아. 맞지? 네. 자, 마찬가지. 그럼 1항이 평균이 2가 돼야 하니까 얼마가 되겠어? 3분의 4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 그럼 이제 S에서 얼마야? 3분의 2구나 하는 것까지 나와요. 되겠죠? 이런 꼬라지구나. 그러면 자 만약에 문제에서 마지막에 정지할 때 그대로 물었다. 정지는 어떻게? 그대로 가면 되겠죠? 맞지? 그대로 가면 되겠지. 그럼 T0당 속도가 3분의 2 감소하잖아. 맞지? 계획 일정하니까 3분의 2가 또 감소하려면 시간은 마지막에 T0 높이라고 할 때까지 보시면 되겠죠? 되겠죠? S에서 최 고점까지 거리, 정지할 때까지겠지? 그때까지 거리가 얼마냐? 자, 물었는데요. 사실 간단해요. 지금 이제 저리 등가 속에서 얘랑 넓이 보이잖아. 맞지? 지금 이제 봐봐. 지금 이제 얼마가 돼요? 지금 이제 얘 10이랑 같잖아. 맞지? 1대 3대 5대 7 이런 거 했던 거 기억나요? 만약에 기억 안 난다. 하면 이제 어차피 시간 똑같으니까 평속 생각해봐. 평속. 여기 평균 속도 1이죠. 여기는 평속이 얼마가 돼? 0이랑 3분의 2니까 평속이 3분의 1이구나. 평속이 이제 1대 3분의 1이니까 R의 넓이 마찬가지 1대 3이구나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 넓이 얼마가 된다? 여기 넓이는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3분의 1이네.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계 속도니 지나니까 그리면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려요. 그게 제일 나아요. 되겠지? 자, 보시기. 그 다음 11번. 같이 보들고. 11번 한 것 같은데. 여기겠지? 자, 아무튼, 12번 볼게요. 저희 봤을 때 이제 관찰자 시간표 우주선이 이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실관성 특성에서 봤을 때 특성은요 항상 너희가 주어를 체크를 잘 하셔야 돼. 누가 관찰했냐가 제일 중요해요. 특성은.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항상 이제 주어를 체크를 한다. 이 관점으로 이제 봐주세요. 그래서 자 우리 봤을 때 자 먼저. 샬라샬라 문제 있고요. 다 필요 없어요. C의 관성에서 A가 볼 때 A가 Q를 지나는 순간 지금 이제 스몰A가 방출 그 다음에 이제 B가 Q를 지날 때 B치 방출 되면서 O에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뭐예요? A, B 두 개가 O에 도착하는 게 한 점 동시인 거잖아. 맞지? 한 점 동시인 거잖아. 이거는 누가 봐도 동시야 이거는. 맞지? 쏘는 거는 이제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 근데 도착은 누가 와도 동시가 돼야 한다. A가 뭐든, B가 뭐든, C가 뭐든. 되겠지? 자, 글쎄요. 그 다음 밑에 이제 A 관성에 항상 주어는 동그라미 쳐요. 그게 너희가 실수를 안 해요. 자, 봤을 때 A가 O를 지나는 순간, C가 도착하는 순간
스몰 a가 Q를 싫어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봐봐. 우리가 이거는 A만 바라봐. A만. A만 자 우리 바라보았을 때요. A 놓을 때. 자 A 입장에서는 뭐냐? 지가 여기까지 왔을 때 빛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마치 저게 A 관점인 거야. A 관점. A 입장에서는 지가 0.5시로 빛은 어때? CS2로 이제 달려가는데 지가 O에 올 때 빛은 여기 Q에 왔구나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저게 A 관점인 거야. 그냥 되겠어? 그럼 A가 올 때는 지가 여기 오는 거랑 빛이 여기 오는 게 동시인 거잖아. 마치 여기 다른점 동시인 거야. 다른점 동시인 되겠니? 여기 이제 다른점 동시인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다른 점의 동시에는 항상 이제 다른 판자자가 올 때 누가 먼저라고 무조건 묻잖아. 이거 무조건 묻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바라봐? 항상 뭐다? 이거는 다른 관찰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라? 동시로 관측한 I를 관측해라. 되겠지? 다른 관찰자는 어떻게? A를 관측해라. 왜? A가 동시로 확인한 거니까. 그럼 이제 다른 입장에서는 지금 A를 바라보았을 때 A가 어디로 가요? A가 어디로 가요? A가 이동하는 방면과 반대 방향 사건부터 발생하게 된다. 이거 너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A를 관측해서 A 이동과 반대 사건부터 발생했을 것이다. 이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즉 모르면 지금 이제 다른 관찰자 우리가 이제 저 문제에서 저 누구냐 여기 저 뭐냐 A가 뭐 자식을 이제 당근해가지고 저리 하나 볼게요. 자 뭐냐면 우리 여기 봤을 때 지금 자 C의 뭐냐 C 입장을 바라볼까요? 자 C가 바라볼 때는 어떻게? C가 바라볼 때는 A를 관측해요. A가 어디로 가요? A가 오른쪽으로 가잖아. 오른쪽으로. 그렇지? 오른쪽으로 가잖아? 그러면 저 두 개 중에 뭐가 먼저? A가 오는 거랑 빛이 여기 Q 오는 거랑 둘 중에 더 왼쪽에 있는 게 A가 O에 도착하는 요소권이잖아. 무조건. A가 더 왼쪽이잖아. 그래서 뭐냐? C가 볼 때는 A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의 사건이 A가 O에 도착하는 게 먼저 발생을 했을 거다. 이렇게 관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게 C의 관점인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다른 점 동시는 그 사건이 시의 다른 점 동시를 관측한 I를 바라봐요. 대이동과 반대 방향 사건부터 항상 발생을 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이제 둘 중에 A가 오는 게 먼저야 같이 이 입장에서는 A가 오는 게 먼저고요. 이쪽에 오는 게 나중이구나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자, C 입장에선 지금 이제 저 이제 기준선과 다 같이 정지하고 있잖아. 근데 얘가 볼 때 지금 0.5C로 오는 거랑 C 속도로 가는 거랑 지금 이제 자 봤는데 A가 먼저 왔잖아. 지금 속도가 2배인데 얘가 나중에 도착했잖아? 그럼 뭐냐? 거리가 이거랑 이게 같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거리가 달라요. 거리가 누가 길어요? 여기가 길어야 돼요. 여기가 짧아야 돼요. 왜? 0.5cm씩 가는 거 만약에 동시였으면 길이가 같겠지. 맞지? 동시였으면 길이 같겠지. 근데 이제 길이가 다르니까 여기가 머니까 속도가 2배라 하더라도 늦게 도착하게 되는 거잖아. 여기 길었어야 돼. 되겠어? 짧아야 돼? 길었어야 돼. 되겠지?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볼게요. 일단 먼저 볼게요. 피크상의 거리는 저 B의 간섭에 B가 빠르죠? A가 느리죠? 그럼 B가 볼 때가 더 이제 수축이 심할 거잖아? 하니까 당연히 살짝 맞는 말. 그 다음 이 간섭에서 저리 바라보았을 때 지금 이제 A랑 B 중에 이제 누가 먼저 방출을 하겠냐? 자 이건데요. 지금 O에 동시에 도달해야 하잖아, 맞지? 도달해야 하잖아? 왜 한 점 동시니까? 근데 문제는 A가 볼 때 한 그릇 여기 긴데, 여기가 같은데, O가 왼쪽으로 맞은 거잖아? 왼쪽에 누가 먼저 써야 돼? B가 먼저 써야 돼. 되겠죠? B가 먼저 써야 돼.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맞는 말 이게 되고요. 일단 C가 볼 때도 동시가 되면 안 돼요. 왜? 이 수역이 길잖아. 기니까 누가 먼저? C가 먼저 B가 먼저 써야 돼. 되겠지? C가 먼저 B가 먼저 써야 한다. 우리가 원체이지 우리가 출발이야. 요게 말이 된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열혈이 0.3이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순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열혈이 0.3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 AB랑 CD가 각각 뭐냐? 등압, 등점. 이거 그림어도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CD. 요거는 이제 그림어서 모르겠네요. 네, 그 C는 뭐냐? 어디 갔어? 단내리죠. 이고요. DA는 등원 과정이라 적혀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D에서 C 갈 때, D에서 C 갈 때, 그때 이제 내부 이너지 감소. 자, PC에서 내부 이너지 감소는 뭐냐? CD에서 내부 이너지 감소의 2배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즉, 뭐냐면, 여기 이제 PC에서 내부 이너지가 뭐 이만큼 감소하면요, CD는 이만큼 감소한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바로 보이셔야 돼. 뭐냐면 항상 이제 뭐야? 항상 델타 U는 싹 다가 명대하잖아. 델타 U는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사이클 돌면 명대하잖아. 변화가 없어야 하잖아. 그럼 뭐냐? 거기 등원이니까 변화가 없어요. A는 얼마? 플러스 3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이게 내부 이너지예요. 내부에서 다 나왔어요. 자, 확인하시게 그 다음 자, AB에서 자, 흡선이 제1이 자 80이고요. 한 길이 80. 그 다음에 D에서 방출 연령은 100이구나 이런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이제 나타내 보았을 때 지금 이제 AB선은 뭐냐? 1이 제 1이 80만큼 있어요. 네, 80만큼. 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D에선 얼마냐? D에선 이제 자 방출 연령이 100이구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ml씩 지금 열량에 넣고 있을 거야. N 단열이니까 열량 빼요. 그 다음에 여기 흡수한 열량. 요거 이제 방출 열량이죠. 근데 문제는 CD도 방출하는 과정이야. 등점이니까 내부 이너지 변화. 여기 방출한 열량이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바로 볼게요. 지금 열을 A가 이제 0.3이잖아. 그럼 너희가 아까 이제 각자 제가 약간 암산되면 좋아요. 뭐냐면 이거 보자마자 흡수한 연령이 방출한 연령이 이게 이제 10대 7이구나 바로 보이면 참 좋아. 이게 뭐냐면 지금 원래 열을 여기 뭐야? 여기 이제 1 마이너스 흡수 연령분의 방출 연령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0.3이면 이 분수가 0.7이구나 바로 나와야 돼. 0.7 되겠지? 10대 7이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이제 넣어볼게요. 지금 흡수가 3년 플러스 80이잖아. 일단 방출이 이제 뭐야? 100 플러스 6이잖아요. 여기 이제 10대 7이구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연립하면 U는 40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일단 온전히 이제 B에서와 D에서보다 당연히 없죠. 온전히 계속 감소하는데 그 다음 C에서 지금 이체가 흔들 여기 이제 지금 80이냐? 자 물었는데요. U가 40이잖아? 40이잖아. 내부 이너스가 지금 아무나 내부 이너스가 지금 80 감소했잖아? 그럼 여기 80만큼 했겠지? 그래야 가면 되겠죠? 그 다음 AB에서 뒤에 40 넣으면 이게 맵이구나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도록 할게요. 운동량 첫 번째입니다. 저기 이제 여기 바라보았을 때 지금 자 보시면요. 자 ABC 세 개의 자 물체가 존재하고 얘들이 지금 이제 충전하면서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꼬라지고요. 처음에 이제 셋 다 움직이고 있죠. 이런 모습인데 자 먼저 볼게요. 지금 이제 보았을 때 처음에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이런 꼬라지죠. 그 다음 이제 충전하면서 P가 됐다가 마치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무튼 우리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저를 봤을 때 A 속력은 tilde랑 이제 그 4tilde가 서로 이제 같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먼저 볼게요. 여기 지금 뭐냐면 지금 A 입장에서 들어가 봐봐. A 입장에서는 B랑 이제 충돌하고 난 뒤에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변화가 될 거잖아. 근데 이제 지금 크기가 같대 맞지? 크기가 지금 서로 같대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틀 때 A, B가 충돌하게 되는데 이때 B가 4P 변했잖아 맞지? B가 지금 4P 변했잖아. 지금 충돌하고 난 뒤에 B가 된 거잖아. 4P 변화가 된 거잖아. A도 그럼 4P 변해야 돼. A도 4P가 변해야 하는데 4P가 변해야 하는데 크기 같아요. 뭐겠어? 처음에 2P에서 나중에 마이너스 2P가 됐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뭐야? 변화가 똑같구나 볼 수가 있는 거겠지. 되겠죠? 크기 일정하면서 되겠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3T일 때 B랑 C가 충돌하는데요. 하고 난 뒤에 이제 B는 이제 마이너스 B가 되었잖아. 마이너스 B가 되고요. 그때 이제 지금 C가 운동량이 이제 3P가 되었답니다. 3P가 왼쪽일 수 있고 오른쪽일 수도 있기는 해요. 다만 C가 얘들아 만약에 이때 3P가 되었잖아. 그럼 충돌선이 얼마? P니까 전에 C가 0이었어야 돼. 근데 움직이고 있잖아. 이거 모순이야. 말이 안 돼. 되겠습니까? 이게 모순이야? 절대 안 돼. 그럼 뭐예요? 마이너스 3P가 돼야 하는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충돌선에 마이너스 0이지고 이거밖에 안 돼요. 되겠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나타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량을 제가 마지막에 넣어볼게. 질량이 얼마냐? 여기 A랑 그 다음에 이제 B랑 C가 이제 M. 그 다음에 이제 C는 여기서 3A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라 되죠?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 나타내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A는 지금 이제 변화가 지금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일단 여기서 우리 B를 가지고 먼저 쭉 나타내 볼게요. 자, B 입장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여기 속도가 마이너스 우리 3이라고 생각할게요. 질량이 1이고 운동량이 마이너스 3P니까 처음에 이제 B의 속도를 마이너스 3V 라고 이제 생각해 볼게. 마이너스 3V 이렇게 이제 다가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후에 이제 A, B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거야, 맞지? A, B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C는 얼마가 되겠어? C는 처음에 이제 운동량이 마이너스 6P니까, 6P니까,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V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아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어요. 흔히 이제 대략처리요. A는 아직 모르겠다, 맞지? 네, 이런 식으로. 자,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자, 우리 문제에서 지금 이제 3틀 때, 3틀 때 이제, 지금 일단 2틀 때 A, B가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틀 때 지금 B랑 C가 만나야 하는 과정이 되는 거잖아? 그럼 B는 이제 나중에 속도가 이제 플러스 V가 되고요. C는 여전히 이제 마이너스 2V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서로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거 되겠죠? 그럼 봐봐. 지금 처음에 이제 거리가 1이야. 1인데 지금 이제 처음에 속도 차이가 V만큼 벌어진 거잖아? 얼마나? 2t 동안 맞지? 2t 동안 벌어진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B랑 C의 관계만 바라보시면 처음에 이제 속도 차가 V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간 2t 동안 이제 벌어진 거고요. 그 다음 나중에 이제 얼마? 나중에 속도, 서로 이제 상대 속도가 3V로 서로 이제 좁혀져 가요. 그래서 3V 곱하기 시간 얼마? t 동안 서로 이제 좁혀져 갑니다. 이만큼 이제 벌어지면 이만큼 이제 좁혀져요. 그래서 그 결과 얼마? 그 결과 1만큼 좁혀지게 되었다 볼 수가 있는 거야. 처음 거리가 1만큼 차이 났으니까. 되겠니? 그래서 자, 우리 바라볼게요. 여기서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이게 1 비한다 볼 수 있겠니? 이만큼 좁혀져야 하는 거니까.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 결과적으로 1이
VT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처음에 이 t 동안이 8만큼 좁혀져야 하는 거니까 A의 그럼 속도가 얼마냐? A의 속도가 V가 돼야 돼. 그럼 A가 속도가 이제 V가 들리면 A의 질량은 2m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A의 질량 2m이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T일 때 이제 A 역시 방향은 이제 같은 방향이네 마치 둘 다 왼쪽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A랑 C 사이 거리가 T일 때랑 이제 4T일 때랑 이때 이제 뭐라 그랬어? T일 때랑 이제 4T일 때랑 이제 그때 이제 뭐 얼마큼 뭐 차이가 나냐? 자, 모를 거잖아, 마치 이렇게 모를 거잖아. 자,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 A점에서 이제 T일 때랑 이제 4T일 때 저리 A랑 C 사이 거리 자 물었으니까 하나씩 해보자. 자, T일 때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T일 때만 우리 생각하면요, A는 이제 V 속도는 이제 T, 그 다음 T는 얼마? 지금 이제 2V 속도는 T만큼 이제 온 거잖아. 즉 이제 얼마? 처음에 이제 차이가 9L이었는데 T가 되는 순간 어떻게? T가 되는 순간 3분의 T만큼이 좁혀지게 된 거잖아. 마치 3분의 T니까 마이너스 3L만큼 좁혀졌구나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T부터 뭐냐? 이 T부터 이제 우리가 뭐 좀 기본적으로 A는 방향이 이제 반대가 되어버려. 방향이 반대가 되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더 벌어지게 됩니다. 이 T부터. 해서 보시면 사실 이제 T에서 3T까지는 A는 거리가 없어요. 요 간 거랑 똑같을 거잖아. 마치 왼쪽 오른쪽 간 거 똑같을 거잖아. 생각하시고 나면 이제 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T 동안 얼마냐? A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 A 입장에서 V 속도는 이제 멀어지니까 지금 이제 플러스 얼마큼 이제 벌어졌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A는 그래요. A는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 입장 생각하면요, C는 이제 여기 그 다음 이 T 동안 뭐예요? 이 T 동안이 이제 속도가 2분이니까 마치 2분이니까 4만큼이지 좁혀지게 될 거다 볼 수가 있는 거야. 마치 이 4만큼이지 좁혀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뭐 이 T 동안이지 2분으로 계속 다가보니까 마치 그래서 마이너스 1만큼이지 좁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B 입장에서 보니 뭐냐? B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V가 된 거잖아. 이렇게 말했구나. 마이너스 V가 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C는 마지막에 마이너스 V를 이제 1초 동안 더 오니까 마치 더 오니까 이제 마이너스 1만큼 이제 더 좁혀졌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겠죠? 사실 이제 T에서 4T 그 사이를 말하면요, 지금 이제 얼마큼 벌어졌어? 1만큼 이제 추가로 벌어지게 좁혀지게 되었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상세가 될 거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과정이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면 되고요. 네, 뭐 그래요. 네,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뭐 저는 이제 다 적으면서 했는데 저희가 문제 풀 때는 사실 다 적으면서 할 필요까지는 없기는 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내가 문제 풀 때는 이제 저도 문제 풀 때 혼자 풀 때는 이제 이렇게 하나를 쓰면서 그걸 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문제 풀 때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풀다 보면 약간 눈에 보이긴 할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여기 T 동안, 그 다음에 이제 T 동안 이제 얼마큼 내가 하게 되었나, 이걸 이제 생각하면 아마 문제 풀 때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시면, 왜냐면 사실 이제 문제에서 바라보시면요, 마지막에가 마이너스 V가 된 거잖아. A도 마이너스 V잖아요. V다 마이너스 V잖아, 마치. 그럼 뭐냐면 지금 이제 3T부터는 사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벌어지지가 않잖아,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렇잖아요? 사실 이제 그래서 저기 이제 T에서 3T 사이, 요 사이만 바라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T에서 여기 이제 3T 사이, 요 사이 이제 얼마큼 이제 좁혀지게 되었냐, 이걸 바라봐야 하는데, 문제는 T에서 3T 사이에 1의 거리가 없잖아. 1 거리가 아예 없잖아. 그래서 C가 그냥 이제 마이너스 2V, 요 이제 계속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 T 동안 2V를 달려갔잖아? 설마 4만큼 좁혀졌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봐도 상관은 없어요.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집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타내 보시기,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게요. 넘기면 이번에 자기장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우리 봤을 때 여기 O랑 Q랑 Q 세 개의 지점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 이제 C랑 D, Q는 여기 이제 뭐야? 전류 세기는 똑같다. 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C랑 D는 뭐 같은 세기가 좋고요. 잘라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O에서 세계 자기장은 O랑 Q, O랑 Q 둘 다 세계 미시 자기장이 0, 1이라고 지금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아무튼 자 우리 바라보고 P에서 여기 P에서 이제 C에 의한 자기장은 이제로고요. 뭐 샬라샬라고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우리 바라볼게요, 얘들아. 바라보시면 일단 O랑 Q에서 자기장이 0이다 하는 건 지금 힌트는 되게 많이 준 거예요. 자, 뭐냐면 우리 점자나 보통 이제 그래프 그려서 많이 풀잖아, 맞지? 자기장 마찬가지긴 해. 뭐냐면 봐봐, 우리가 자 여기 이제 X선이고요. 여기 두 개 B 도성이 따져 이렇게 두 개 도성이 따자. 제가 지금 이제 전류가 위로 얘도 만약에 위로 흐른다 전류가 그러면 자기장 어떻게 만들어? 자기장은 이제 얘가 이제 저 위로 흐르니까 자기장을 여기 들어가 여기 나와 이렇게 만들 거잖아. 이게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왔을 때 얘에 의한 자기장 우리 이제 들어가는 거랑 들어가는 거이지 뭐 들어가는 거 플러스로 할까요? 네. 자 플러스 하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자기장이 강해지는구나. 여기 마찬가지겠죠? 가까워질수록 강해지는구나. 여기 들어가 여기 나와 이런 식으로 맞지?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이제 우리 더하잖아. 두 개를 더하면 어떤 꼬라지면 자면요 가운데에서 0을 찍는 즉 자기장이 0 되는 점이 하나가 존재하면서 이런 의자형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합산 자기장이에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되겠죠? 그다음 만약에 얘들아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얘가 전류 얘도 전류인데 만약에 얘가 졸라 세요 얘가 좀 약해요. 그럼 어떤 게 만들어지냐 자면요 이 봉우리가 강함이 반대로 가요. 이런 식으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정중앙이 아니라 반대편으로 치우치는 꼬라지가 만들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두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반대로 이제 우리가 두 도선이 존재할 때, 존재할 때요. 여기 이렇게 있고요. 자기장이 이제 하나가 위, 하나가 아래가 되잖아. 맞지? 그럼 얘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얘는 반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잖아. 맞지? 해서 두 개 더하잖아. 두 개 더하면 자기장의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게 유체가 만들어지게 돼.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되겠지? 그래서 실제 우리가 자기장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질 때요. 이렇게 두 도선 사이에서는 이런 일장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입자거나 뭐 둘 중 하나가 만들어진다 볼 수가 있어요. 점자랑 되게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자 볼게요. 우리 봤을 때 저기 O랑 Q에서 이제 자기장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 이거는 뭐냐 자면요 A랑 B만 있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되겠어? A랑 B만 존재하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즉 A랑 만약에 B만 존재하잖아. 이게 잠깐만 걱정하라봐. A랑 B만 존재하면요 자기장의 제 그래프가 그냥 U자거나 E자거나 둘 중 하나야. 맞지? 둘 중 하나인데 C랑 D가 존재하잖아. C랑 D가 어찌했냐? C랑 D가 이 U자를 내린 거야. 내리 안 친 거야. C랑 D가 어떻게? C랑 D가 이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내려앉혔다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야? 0 되는 점이 두 개 존재하거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돼요. 되겠습니까? 이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내려앉힌 꼬라지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되겠죠? 그럼 봐봐. 우리 봤을 때 U자가 뭐라고? U자는 서로 간에 이제 저와 전류 방향이 반대일 때 만들어지는 거라고. 반대일 때. 그래서 지금 여기 A가 위로 흐르잖아, 맞지? 그럼 뭐냐? B도 R을 흘러줘야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야 U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A가 위로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만들어. B도 지금 들어가게 만들어. 근데 밑에 C도 들어가게 만들어요. D가 어떻게? D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연결 수 있겠지? 그래서 D가 어떻게? 무조건 오른쪽으로 흘러야 한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겠죠? 이거 돼야 합니다. 이런 꼬라지구나.
그래서 지금 C랑 D의 전류 색이 같다고 문제라고 했으니까 C랑 D의 흐르는 전류가 만약에 C가 만약에 이제 3이라고 3, 전류가 3 그럼 이제 D도 3대야 3, D도 3이야 똑같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꼭점을 바라봤을 때요 C는 어떻게? C는 이제 거리 3이잖아 3분의 3만큼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D는 어떻게? 1분의 3만큼 나오게 만들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가 꼭점을 기준으로 바라보면요 꼭점 기준 바라보면 C랑 D가 어떻게? C는 이제 들어가게 3분의 3만큼 D는 나오게 1분의 3만큼 만들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 A랑 B 합산의 자기장 A랑 B 대신 어떻게나 들어가게 만드는데 다 더해서 0되게 값을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이셔야 돼 지금 U자가 완전히 대칭꼬라지이죠 완전 대칭꼬라지면 여기 A랑 B가 세기가 같아야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세면 이런 식으로 치우쳐요 되겠습니까? 완전히 대칭꼬라지는 A랑 B가 완전히 전류세기가 같아야 저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A랑 B가 이제 우리가 실제 전류색이 같아요. 그럼 A는 뭐야? A의 거리가 이제 1이잖아. 1분의 Q. 1분의 I가 아니야? 1분의 I. 자, B는 얼마? 3분의 I. 만큼의 이제 거리가 3이니까 3분의 I가 되겠지? 이 상태에서 다 나면 0이 안 돼. I가 얼마가 나오는지 나타날 거예요. I가 얼마냐? 계산하면 I는 얼마가 돼요? 3분의 4. 다 2가지 아닙니다. 이거 1.5가 되겠네요. 1.5. 1.5랑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되겠죠? 1.5. 그렇죠? 네.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1.5, 0.5. 다 2가 되는 거니까. 되겠죠? 자, 아무튼 이제 여기 A랑 그 다음 뒤에 흐르는 전류는 1.5라고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5.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확인해 볼게요. 그럼 B에 흐르는 전류 어때요? B에 흐르는 전류는 위가 아니죠? 아래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 뒤에 마지막에 할게요. 자, P에서 A에서 D에 의한 자기장의 합산이지 이게 새로우냐 자라고 물었는데요. 지금 P에서 보시면요. P는 지금 이제 봐봐. C에 의한 자기장과 D에 의한 자기장은 상쇄가 돼버리잖아. 맞지? 네, 상쇄돼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A랑 B에 의한 자기장만 남거든. P는 맞잖아?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P점을 이제 바라보시면, P점이 어떻게 돼요? A 이제 자 뭐야? 거리 2분의 1.5. 지금 B도 2분의 1.5가 되잖아? 그래서 뭐냐? 1.5만큼의 자기장을 만든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C에 의한 자기장을 B제로 라고 잡은 거잖아. 이게 얼마가 돼? 여기 이제 거리잖아. 2분의 3이잖아요? 2분의 3을 이제 B제로 라고 잡은 거잖아? 얼마가 되겠어? 활성화식 B제로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연히 안 되고요. 다만 이제 니은. 자, 니은에 뭐라 했냐? 자, 그러니까 Y축에서 뭐야? Y축에서 이제 자기장이 0되는 점이 이제 존재하냐? 사라고 물었잖아. 같이 Y축에서. 자, 얘들아, 그럼 봐봐. 자, 이 Y축을 이제 바라볼게, Y축을. 자, 바라볼 때 Y축에서 어떻게 너희가 생각을 하시느냐? 자면요. 지금, 자, 먼저 C랑 D만 봐. 자, C랑 D 입장에서 자리 바라보았을 때요. 여기 A서 지금 0된 거잖아. 근데 C랑 D는 지금 방향이 어때요? 서로 이제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잖아. 맞지? 반대니까 당연히 뭐겠어? C랑 D 사이에서 의자가 만들어지게 돼. 그래서 C랑 D는 요 사이는요. 0인 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얘 만 0인 거예요. 즉 뭐냐면 만약에 AB가 없잖아. AB가 없으면요. 지금 여기 사이에서 의자가 이쪽 중심으로 대략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AB가 존재하니까 여기 이제 살짝 이렇게 이제 뭐야? 옆으로 이제 간 거야. 다만 뭐야? 의자니까 여기 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야. 의자 뭐야? 의자는 뭐야? 아무리 얘가 옮겨간다 하더라도요. 이 사이에 뭐야? 여기 점 무조건 하나밖에 없잖아. 의자가 이제 기본적으로 다 있는 거 하나밖에 없을 거잖아. 무조건. 얘도 아닌 거 맞지? 그래서 여기 사인 0이야 일단. 여기 사인 0인데 바깥쪽으로 올라가면 약간 이렇게 달라지긴 해. 뭐냐면 지금 이제 우리 위로 가잖아. 자, 위로 가면 이제 뭐냐? 위로 가면요. 지금 D에 의한
D에 의한 자기장과 C에 의한 자기장 둘 다 나와요. 맞지? 둘 다 나와요. C도 나와요. D도 나와요. 다만 이것은 어때요? 갈수록 작아지겠지 뭐. 당연히 가까울 때 졸라 쓰겠지만 멀어지면 작아지겠지. 근데 이제 우리 A는 어때요? 들어가요. B도 들어가. 맞지? A와 B는 이제 기본적으로 둘 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얘 값은 아무리 멀어진다 하더라도 고정이잖아. 이 둘은 뭐야? 이 둘은 거리가 계속 일정한 사람 맞지? 올라가도 A, B에 의한 효과는 그대로야. 다만 C랑 D에 의한 자기장은 당연히 약해지게 돼. 그래서 가까울 때는 나오겠지. 근데 굉장히 멀어지면 A, B에 의한 효과가 더 강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즉 뭐야? 그 상에 0대 1점이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는 걸 수 있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굉장히 멀어지게 되면 분명히 0대 1점이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내 보시기 밑에 있는 18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8번에 여기 저기 뭐 실끄러지고 이제 샬라샬라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보도록 할게요. 저희 먼저 봤을 때 A, B, C, D 4개의 지금 이제 물체가 지금 존재하고요. 네, A랑 B랑 C의 질량은 적혀 있습니다. B는 안 적혀 있네요. 일단 볼게요. 처음에 자, 등가속 운동하다가 맞지? 등가속 운동하다가 얘가 자, V로 지나는 순간 실이 끊어진다. 라고 합니다. 끊어지고 나니 이때는 값도 좋네요. 10분의 3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0 된다라고 돼 있고요. 10분의 3지 운동하다가 당연히 감속이겠죠? 그 다음 이제 QR 사이 거리가 2대 1입니다. 이 거리가 2대 1이구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에 정지하는 거야. 처음에 정지, 나중에도 정지예요. 자, 그럼 이걸 통해 너희가 바로 보셔야 돼. 뭐냐면, 지금 나중에 이제 가속도가 마이너스 10분의 3진 거잖아. 같이 감소하는 거니까. 처음에 가속도는 이 절반이다. 10분의 1.5씩. 여기 바로 나와야 돼. 아니, 왜 저럴까요? 왜 지금 가속도가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될까요? 자, 그러면 너희가 만약에 여기 한 번에 안 보이면 한 번만 너희가 기억해. 한 번만. 뭐냐면 지금 이제 처음에 정지해서 속도 VT 그리면 정지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나중에 감소하잖아. 근데 안에 거리가 2대 1이라고 해요. 높이 똑같고. 그럼 뭐겠어? 시간이 2대 1 대항하는 거잖아? 그럼 가속도는 1대 마이너스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 기울기가 1대 마이너스이구나. 그래서 지금 절반이구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나타내 보시게. 물론 너희가 여기 몇 번만 이제 친숙해지면 이거 안 필요도 되겠지? 필요 없어요. 자, 보시기. 그 다음에 잡아볼게. A, B, C, D 질량이 이제 저렇게 되어 있고요. 뭐 샬라샬라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 여기에서 뭐 하나씩 이제 바라볼게요. 자, 먼저 이제 우리 첫 번째 보시면요. 첫 번째. 지금 A, B, C 질량은 이제 다 적혀 있어요. 다만 이제 끊어지고 난 뒤에 가속도가 10분의 3g라고 하잖아, 맞지? 네. 그럼 잡볼게. 자, F는 M에서 저를 바라보시면 전체 질량 오림이야. A, B, C. 그 다음 가속도가 10분의 3g예요. 절대값으로 10분의 3g.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합력이 얼마가 돼야 돼? 합력이. 계산하면 얼마야? 1.5인치에서 1.5인치. 여기 이제 합력이 대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A는 왼쪽으로 EMG인 거잖아요. EMG. A가 아래 EMG잖아. EMG. 그럼 이제 C가 아래 힘이 얼마가 돼야 돼? 1.5가 되니까. 아래 0.5인치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C가 미끄러지는 힘 이런 것들 다 우리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 얘도 마찬가지 이제 봐봐. 끊어지고 난 뒤에 지금 가속도가 나왔구나 바로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얘도 0.5 곱하기 나시인치가 될 거잖아. 즉 끊어지고 난 뒤 얘는 뭐냐? 끊어지고 난 뒤 가속도가 10분의 5이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오겠지 뭐. 그쵸? 바로 나오겠지. 해서 잡을게. 그러면 우리 봤을 때 ABC와 그 다음에 D와 델타 A를 바라보시면 델타 A가 얼마인데? 10분의 4.5가 되죠. 10분의 4.5지. 그 다음 D가 얼마가 돼요? 10분의 1.5에서 10분의 5가 될 거니까 10분의
3.5씩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즉 이제 델타 A 자체가 9대 7이구나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제 질량비가 얼마? 질량비 7P 9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AB C의 질량이 5g이잖아. 이거 5g이잖아. B를 얼마가 돼? 요거에다가 7분의 9 하면 7분의 45 M이구나. 그래 구해낼 수 있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시기 해서 볼게요. 자, 봤을 때 끊어지고 난 뒤에 이 가속도 2분의씩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아직 7분의 45 숫자가 43 아니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아래서 자 우리 B가 속도 0 됐을 때 A는 얼마가 되었냐 좀 묻는 거잖아. 맞지? 근데 사실 봐봐 지금 ABC랑 이제 자 D랑 델타 B가 지금 9대 7인 거잖아. 맞지? 9대 7인 거면 가속도가 10분의 3대 10분의 5 거잖아. 맞지? 예, 지금 뭐냐면 ABC와 자 D를 봤을 때요 지금 이제 가속도 끊어지고 난 뒤 가속도가 3대 5예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시간당 속도 변화량 이잖아. 요게 이제 델타 V잖아. 델타 V까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기 이제 B나 봐. B가 속도가 이제 V에 방사하면 D는 얼마? 3분의 5V 증가하겠구나 볼 수가 있겠지. 3분의 5V. V였으니까 3분의 5 증가하면 3분의 8V가 되었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분의 8V. 이렇게 되었구나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뭐 과정이 되긴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해요. 여기 가장 기본이고요. 다만 여기서 저희가 요즘에 이제 뭐 힘 가지고 이제 뭐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 사실은. 그거를 간단하게 한번 이제 뭐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다만 여기서 일단 이제 일단 하고 말할게요. 자, 일단 하고 말할게. 자, 일단 먼저 이거 좀 좁아가지고요. 우리가 힘 가지고 먼저 갈아본다. 자, 그러면요. 일단 요거 한번 살펴봐. 처음에 이제 우리가 AB 입장, 자, AB 사이에 7부터 갔잖아요. 여기 AB 사이. AB 사이, 제곱 사이. AB 사이 이제 7 입장에서는 이거야. 처음에 가속도가 10분의 1.5 주잖아. 맞지? A 입장에선 R자 힘이 윗방향으로 10분의 3인치가 돼야죠. 윗방향으로 10분의 3인치. 즉 0.3인치가 돼야 하잖아. R자 힘 자체가. 그래서 처음에 끊어지기 전에 여기 장력이 2.3mg였을 거예요. 되겠죠? 여기도 R자 힘이 여전히 0.3 되어가니까 여기는 2.6mg였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R자 힘, 처음에 이제 그 장력 자체는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되겠지?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AB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BC 사이 장력을 생각하면요. 저희만이 처음에 2.3인치 얘는 2.6인치의 역세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끊어지기 전. 자, 근데 저기 끊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냐? 자, 그러면요. 끊어지고 난 뒤에 책임이 저기 얼마가 되었을까? 얘 입장에서 아랫방향으로 0.3g 가속 운동해야 하는 거잖아. 즉 아랫방향으로 0.6mg R자임이 남아야 하잖아. 아랫방향 0.6mg. 그래서 내가 얼마? 1.4인치가 돼야죠. 1.4인치. 되겠니? 그래야 R이 2인치인데 위에 정량 1.4가 되면서 R자가 0.6 남을 거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끊어지고 난 뒤에 정량은 1.4인치가 돼요. 자, 그럼 BC 요 사이는 더해가면 BC 저 사이는요 사실 뭐 계산해도 되고요. 바로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뭐냐면 지금 이제 BC 사이에서는 자, B 입장에선 왼쪽으로 이제 얼마? 왼쪽으로 0.6인치 R자가 마찬가지 나와야 하니까 1.4로 바뀌잖아.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얼마? 여기서는 이제 0.8인치가 돼야겠죠? 0.8인치.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력의 변화 보시면 여기가 이제 0.9인치, 여기가 1.8인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기는 해요. 장력의 변화. 근데 아마 사실 얘는 우리가 이거를 안 구해도 바로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장력의 변화는
사실 물체 질량의 비라고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실은 A 질량이 2이잖아요. 근데 요 실은 뭐야? AB 전체 질량 4M이잖아. 그래서 지금 장력의 변화가 2배구나 이렇게 바라봐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자, CD 사이를 바라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CD 상위 이제 우리가 장력을 자 바라보면요. 지금 이제 이거예요. CD 상위는 나중에 0 되는 거잖아, 마치 0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바라볼게. 지금 자, B럭시 상에서는 이거야. 이 장력계의 보통이 4N이에요. 그 다음 CD는 이 상의 장력계 보통이 질량이 얼마? 5N이야.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제 장력의 변화 자체가 4대 5라고 볼 수 있겠지. 장력의 변화가 4대 5. 되겠니? 4대 5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변화가 1.8이잖아. 여기 변화가 얼마? 여기 변화가 이제 5분의 9니까 4분의 9임수가 되어간다. 볼 수 있겠네. 4분의 9 되겠지? 그래서 뭐냐? 여기 4분의 9야. 4분의 9임수 이런 식의 값을 가졌을 거다. 볼 수 있겠네. 그게 지금 사라졌구나. 볼 수 있겠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 바라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 장력을 이제 다 구했어요. 다 구했을 때 우리가 실제 이걸 바라볼게. 처음에 실형띠가 끊어지기 전 정화가 자 봤을 때 실형띠가 같이 이제 아래 끌려가잖아, 같이 끌려가는데 여기 실과 여기 실에 걸린 장력 자체가 지금 2.6 4분의 9예요. 그럼 이 12b는 뭐냐? 요 12b는요. CD 전체 질량에 대한 장력과 D에 의한 장력의 B가 똑같은 거야. 즉 뭐냐면 여기서 2.6mc 대 4분의 9 mc는요 10 플러스 D에 의한 장력과 D에 의한 장력과 똑같은 거다. 그 B가 똑같은 거예요. 그 B가 되겠습니까? 그 B가 이제 똑같구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5분의 13이잖아? 계산이 얼마가 돼? 52대 45구나. 즉 질량의 비가 뭐? 질량의 비가 여기서 실량비가 CD와 D의 질량비가 51대 45구나. 즉 둘의 실량비가 7대 45구나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질량을 보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복잡하죠. 이 문제에서는. 사실 이제 우리가 최근에 힘 변화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 특히 고른도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 이 선에 이제 힘 변화 가지고 접근하는 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건 맞아요.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이제 임플리멘트 오히려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고 되게 많이 돌아가는 형태가 좀 나타나긴 해요. 그래서 사실 문제 풀 때 풀이가 그냥 한 가지면 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너희가 문제 풀 때 뭐 실 끊어질 때 이제 델타에 쓰는 거, 힘 변화 쓰는 거 이런 것들 연습을 다 해두시는 게 나중에 이제 좀 당황하지 않는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 사실 수능에서 어떤 시험지 문제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실제 문제 풀 때 나는 뭐 이렇게만 풀고 있다, 난 저렇게만 풀고 있다 하는 경우가 되게 많던데 웬만하면 풀이니지 좀 다양하게 연습을 다 해두시는 게 좀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또 이 문제 풀 수는 있어요. 이렇게 풀 수는 있습니다. 예, 다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기는 해요. 예, 그래서 너희가 실제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알고는 있어야 하는데 예, 조금 이 문제에서 좋지 않았던 형태이긴 합니다. 예, 참고하시면 여기 19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지금 A, B, C, D 네 가지 지금 점자라가 존재하고요. 지금 힘 자체가 4F, C는 오른쪽으로 F, 만큼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 했냐? 전압 크기가 A시가고요. 지금 BD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랑실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정기랑 방향과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1, 얘는 Q 대 Q라고 할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제 자 우리 점자나 전기력이 방향 통해서 A랑 D 보를 나타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 볼게요. 만약에 만약에 A가 플러스에다 만약에 그럼 뭐가 돼요? B 입장에서는 A랑 C의 합력이 다 오른쪽이잖아. A는 B가 C 단계니까 마치 오른쪽이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왼쪽이 힘 받들리면 D도 플러스가 돼야 돼. 졸라 써야겠지 뭐. 맞지? 이런 걸 하시겠지? 그럼 봐봐. 자, D 입장에서 뭐냐? 여기 이제 우리 C 입장에서 뭐냐? C 입장에서는 얘가 플러스가 되면요. 둘의 힘이 상쇄가 돼버려. 그럼 뭐야? A의 이런 힘밖에 안 남아요? A는 당긴 거잖아. 플러스니까. 무슨 일이죠? 말이 안 되지. 그래서 뭐야? 플러스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뭐다? A가 무조건 마이너스구나. A가 마이너스 뭐야? A가 마이너스면 얘가 왼쪽으로 그럼 A랑 C에 의한 전기력이 상쇄되잖아. 근데 왼쪽이니까 얘가 플러스구나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C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B랑 D에 의한 효과가 상쇄되잖아. A 때문에 왼쪽으로 힘받는구나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보시기. 그래서 아무튼 이제 A는 자 마이너스 맞고요. 두 번째 전화동인의 B가 자 그 뭐야 A의 뭐 두 배냐 자 물어볼게요. 당연한 게 봐봐. 당연한 게 지금 이제 4F 이 뭐야? B와 D 사이의 전기력이잖아. A, C는 상쇄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분의 F 이 뭐야? F는 A랑 C에 의한 전기력이잖아. B랑 D가 상쇄되니까. 그럼 거리 똑같아. 근데 힘이 4배야. 그럼 뭐야? 전하가 2배 돼야지. 되겠지? 전하가 2배가 돼야지. 그래서 얘가 이제 2구나, 얘가 2구나, 라는 거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A 전기력, D의 전기력, 두 가지 크게 물어볼게요. 지금 방향 한번 확인해보자. 자, A는 어떠하면 A는 스님이 이제 오른쪽으로 힘 받는 것 같아요. 아니, 플러스가 이제 더 세니까. 그 다음 D는, D 마찬가지 왼쪽으로 힘 받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모든 힘 싹 따다 0대하잖아. 0대하잖아? 그러면 여기서 얘가 스몰 F면 얘는 얼마? F 플러스 400만원만 더 해야 다음 0될 수가 있을 거예요. 되겠죠? A 반대 전기력 더 크구나. 되겠지? 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기. 그 다음에 D20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번의 시에 보면 지금 A가 이렇게 내려와서 저기 B랑 충돌하고 난 뒤에 튕겨서 올라가는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꼬라지고요. 네. 다음 때 자, 보도록 할게요. 여기 봤을 때 지금 자, 뭐 V의 속도는 이제 충돌하고 난 뒤에 이제 뭐 샬라샬라 이제 뭐 정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등속도 운동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A 이제 운동 이너시는 자 P에서 A 운동 이너시가 지금 똑같다 라고 지금 되어있네요. 이런 형태이고요. 만약 P에서 A는 운동 이너시와 겉대셔 이너시가 같대요. P에서 A만 가지고 간단하게 보시면 P에서 A는 운동 이너시가 4P 겉에서 대시 3P라고 할게요. 사이즈니까. 되겠죠? P랑 P는 뭐 기본적으로 크기는 똑같고 그냥 부호만 다르게 적어놓자. 되겠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런 걸 하시면 그 다음에 충돌 전후에 이너시함이 일정하다. 이건 단성 충돌 말하는 것이 이너시함이 일정하다. 그럼 이제 봐봐. A가 여기까지 내려가면 이너시는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혼자 운동할 때 당연히 모셔되니까 8K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이더라. 마지막에 지금 이제 뭐냐. 2H 올라가서 모자잖아. 즉 2P가 된 거잖아? 그럼 충돌 직후에 운동이너시가 2K구나 볼 수가 있는 거야. 마치 2K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럼 충돌 직후에 B는 얼마? 6K 돼야죠. 그쵸? 이런 꼬라지구나 볼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요거 되겠지? 자, 일단 요거 될 거야. 그 다음 시에 너희가 다 알고 있을 건데요. 자, 우리 운동이너시는 뭐다? 2분의 F 지금 있잖아. 근데 A 봐봐. A가 운동 이너시가 4대1이야. 4대1. 그러고요. A는 질량이 보존되는데 좀 질량 일정하겠지. 질량 일정한데 지금 에너지가 4대1이면 속도가 2배 차이 나는구나 볼 수 있을 거예요. 속도가 2배 차이 나야 돼. 알겠지? 그래서 A는 나중에 이제 충돌 직후이지 마이너스 1분의 V가 되었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너희가 이 문장을 아예 기억하셔야 돼요. 전후의 이제 충돌, 전후의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거야. 속도차가 일정하거나 이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돼. 속도 차이가 일정하구나. 그래서 처음에 V 차이잖아. 나중에 차이가 V 돼야 돼. 그럼 뭐다? V는 이제 충돌 직후에 속도가
2분의 V가 되었거나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 차이가 9이 되겠지. 그 다음에 항상 이제 우리 뭐야? 충돌할 때랑 충돌할 때 항상 뭐야? 델타 P가 같아야 하잖아요. 저기 충돌량 같아야 하잖아. 같잖아? 그래서 뭐다? 1. 델타 V가 무조건 같아야 돼요. 즉 뭐다? 델타 V는 무조건 질량의 관계랍니다. 그럼 질량이 속도가 1의 2분의 3V 변했죠. 2분의 3V. 1은 2분의 V 변했지. 질량은 3배구나 볼 수가 있는 것. 그래서 뭐다? D의 질량이 4mm구나 볼 수가 있는 것. A가 1mm니까. 되겠지? 그러니까 3mm인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요거 되겠지? 그래서 어쨌거나 N의 질량이 3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 우리 바라볼게요. 그 다음 마지막에 여기서 어쨌거나 이제 잡기 되니까 좀 처음에 잡기니까. 그럼 우리가 다 끝났어요. 자, Q랑 이제 R이랑 이제 바라보시면 Q까지는 에너지가 보존돼야 하잖아? Q까지는. 자, 근데 높이가 1.5H야. 그래서 여기 이제 포텐셜 얼마? 3을 곱하기 2분의 3 H니까 4.5가 되겠지? 4.5P구나 볼 수가 있다. 그럼 운동이 얼마? 더해서 6대 하니까 운동이 1.5K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요. 그 다음 R까지는 에너지가 감소합니다. R부터 일정해야 돼. 근데 포텐셜 얼마? 0.5H니까 0.5H 1.5P구나. 다만 더하기서 4P. 그 안에 운동이 2.5K구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되 자, 문제 볼게요. 자, P의 질량은 3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자, Q에서 P의 역학적 에너지는 그렇죠? 이게 맞지? 왜냐면 여기 4P. 자, 4P는 여기 얼마야? 여기 3mH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꼭 맞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자, P의 속력은 자, Q에서가 아래서의 봐봐. 지금 운동 에너지가 1.5 대 2.5. 즉, 운동 에너지가 지금 3대 5잖아. 얘는 속도 제곱 1B라 하잖아. 속도는 얼마? 루트 3대 루트 5가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뭐 2분의 루트 3 아니죠? 루트 5분의 루트 3.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가 특별히 해보시면 다만 여기 문제에서 안 물었는데 사실 요것도 이제 물어볼 수 있기는 해요. 자, 뭐냐면 지금 이제 Q에서 R까지 여기 일정한 빗면이다. 기록이 일정한 빗면이다. 했을 때 사실 이제 Q에서 R 갈 때더라. R 갈 때 지금 이제 마찰력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빗면 방향으로 이제 미끄러지는 힘 두 힘이 기초사실 구할 수 있기는 해요. 뭐냐면 지금 이시들아 마찰력 향이는 뭐야? 요거는 전체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잖아. 얘는 뭐예요? 빗면이 이제 미끄러지는 힘의 한일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잖아. 이 변화가 왔는데 몇이냐? 역학적 에너지는 이만큼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포텐셜은 얼마 감소했어? 3 감소했잖아. 3 감소했잖아. 그럼 뭐야? 힘의 비도 2대 3이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는 해요. 어쨌거나 빗면의 힘이 강하니까 운동 에너지가 증가는 합니다. 그렇지? 네, 증가는 합니다. 자, 아무튼 내가 여기서 실제 이런 힘의 비까지 보여줘야지 좋을 것 같긴 해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묻진 않았어요. 다만 이것도 할 줄 알면 좋을 것 같긴 하다. 정도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험 자체 이제 기본적으로 그래도 난이도가 지난 4월보다는 조금 더 이제 틈새하게 더 줄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컷은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다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직은 볼 필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고요. 나중에 육모를 조금 잘 쓰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네, 그렇죠. 그리고 컷 자체가 너무 이 컷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시험 자체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현역이 사실 거의 없잖아요. 현역이 물론 없는 건 아닌데,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사실 굉장히 많이 없는 편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덕후 사설이니까. 사실은 거의 현역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컷 자체가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수능의 컷과는 약간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나 점수가 너무 낮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나중에 편입 되려고 하면 좀 괜찮으실 거예요. 네, 썸띵 대신 기본적으로 컷 자체는 그래도 4월보다 올라가긴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시면 되겠고요. 정리 잘 해보시길 네, 파이팅 하세요.